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됐네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젊었을 때 찍은 결혼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때의 설렘과 희망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 희망찬 시작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는 몰랐죠. 여보, 이번에도 안 됐어요.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남편의 입에서 늘 듣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다음번에는 꼭 될 거예요라고 위로했는데 그 다음번이란 게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영자 씨, 이번 달도 월세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새벽이면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했어요. 저녁이면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죠.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도 젖먹이 아기를 업고도 쉴 새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다음에는 꼭 일하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 딸 지영이 그 아이만큼은 절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잠든 지영이의 얼굴을 볼 때면 더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우리 딸은 꼭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해.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 안 돼. 매일 새벽 학교 가는 지영이의 도시락을 싸면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가끔 벌어오는 돈으로는 학원비도 못 냈지만 제가 번 돈을 아껴서 지영이 교육비를 대었죠. 엄마, 제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홍보실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날 지영이가 들고 온 기쁜 소식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 딸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영이가 결혼하고 지금은 제 마음에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엄마, 준서 오빠가 또 회사를 그만뒀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 사위의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설마 우리 딸도 제가 걸어온 그 힘든 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네요. 제발 우리 지영이만큼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와요. 지영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오늘도 저는 딸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네요. 엄마, 나 준서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3년 전 지영이가 들고 온 결혼 소식. 대학 동창이라는 사위 준서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우리 영감님이 젊었을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영이 잘 챙길게요. 그땐 제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사위가 첫 번째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준서 오빠가 이직한대요. 더 좋은 회사로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는 밝게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씩 이직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마다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깊어졌어요. 영자야, 이번에는 사위가 전업주부가 된다면서. 동네 친구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영이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괜찮아요. 오빠가 집안일하고 육아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대요. 제가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딸아이의 강한 척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저도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요즘은 일부러 지영이네 집 근처를 지나가요.
가끔 장복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전 현관 앞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들을 보고 놀랐어요. 전부 컵라면이랑 즉석밥이더라고요. 지영아, 오늘 저녁에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아니에요, 엄마.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모습이 딸에게서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도 지영이네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숨만 나오네요. 사위는 집에서 뭘 하는 걸까요? 매일 햇반에 컵라면으로 때우고 빨래는 쌓여만 간다는데.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사위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지금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까.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와도 기다리고 있는 건 엉망이 된 집안. 방치된 아이, 그리고 개인만 하고 있다는 사위.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위가 다음 주에는 사돈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어머니, 장모님 오셨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제 사위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지만 식탁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반과 컵라면.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라도 준비했네? 요즘 남자들은 다들 이렇게 산다더라. 사돈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지. 준서야, 개인 방송은 잘 돼가니? 요즘 유튜버들 돈 잘 번다며. 우리 며느리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사돈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지영이가 회사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싱크대에는 며칠째 안 한 설거지가 쌓여 있고 손주 장난감은 온 집안에 흩어져 있는데도 사돈은 아들 편만 드시더라고요. 어머, 집안일이야 지영이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 되지. 옛날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영이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지영아, 직장도 좋지만 가정도 좀 챙겨야지. 우리 아들 준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순간 제 딸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개인 방송한다고 집안일은 전혀 안 하고 손주는 방치하고. 사돈, 왜 자꾸 우리 아들을 몰아세워요? 지영이가 회사 그만두면 이런 일 없잖아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삶을 우리 딸에게도 강요하시다니. 전 우리 지영이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을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아이고, 사돈도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데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의 아픈 과거가 지금 우리 딸에게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를 뒤로 하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이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자꾸 떠올라서 엄마, 나 잠깐 들러도 될까요? 며칠 뒤 퇴근길에 들른 지영이의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털어놓더라고요. 오빠가 게임 방송한다고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제일 먼저 보내고 제일 늦게 데려와요. 선생님이 걱정돼서 전화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아빠가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하냐고. 엄마, 저 너무 창피했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도 미어졌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봤더니 개인 방송 장비 산다고 10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제가 야근하면서 번 돈으로. 그때 지영이의 전화가 울렸어요. 사돈이셨죠. 지영아, 우리 준서가 방송 때문에 PC방에서 저녁 먹는다는구나. 늦게 들어온다니까 밥 챙겨주고 살살 달래줘라. 남자들 꿈이 있는 건 좋은 거야. 전화를 끄는 지영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계속 오빠 편만 드시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핑계, 똑같은 시어머님의 태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지영아, 이제 엄마가 나설게. 다음 날, 저는 일찍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PC방 간다며 나가려는 사위 준서를 현관에서 만났죠. 준서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 지금은 바빴어. 앉아.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서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개인 방송은 접어라. 오늘부터.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꿈이 있고. 꿈? 내 꿈 때문에 우리 지영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알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나 차리고 있어.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돈이셨죠. 엄마, 장모님이 지금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우리 아들 그만 좀 못 살게 굴어요. 젊은 사람한테 꿈을 꾸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죠. 사돈, 꿈 좋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손주는 방치하고 아내는 직장일에 집안일에 쓰러질 지경인데. 그러니까 지영이가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아. 옛날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 딸한테도 겪게 하자고요? 전 절대 안 됩니다. 사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확 지나갔어요. 사돈, 죄송하지만 전 우리 딸 편입니다. 준서, 너도 잘 들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 너희 장인어른이 얼마나. 사돈, 우리 아들 그만 몰아세워요. 내가 지금 당장 가겠어요. 사돈이 전화를 확 끊으셨어요.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준서야, 난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 아내가,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사돈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왔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사돈,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우리 지영이가 저처럼 평생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준서가 변하지 않는다면, 뭐요? 이혼이라도 하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돈의 말에 준서가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준서가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PC방에서 게임할 때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저를 감싸주시니까. 준서야. 사돈이 놀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준서. 그 모습에 사돈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준서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사실 개인 방송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어요. 구독자도 20명 정도.
제가 지영이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사돈이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아들만 감싸던 모습이 부끄러우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돈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현실을 외면하셨던 거겠죠. 그날 저녁 지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집안의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준서가 처음으로 끓인 된장찌개. 지영아, 많이 서툴지만 내가 해봤어. 앞으로는 정말 노력할게. 준서의 말에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돈도 저도. 아들, 이제 엄마도 정신 차릴게. 지영이한테 미안했어. 이제 개인 방송은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사돈의 말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도망치듯 개인 방송을 핑계댔어요. 취업이 힘들어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땐 아무도 강하게 말리지 않았어요. 준서야,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보자. 하지만 약속해. 만약 또 이런 식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준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사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준서를 더 엄하게 다그치시더라고요. 준서야, 면접 준비는 잘 돼가니? 지영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도 꼭 해놓고 지영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오빠가 김치찌개를 했어요. 맛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있어요. 과연 이 변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남편을 생각하면 자꾸 걱정되네요. 준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돈의 마음도 이대로 계속될까요? 우리 지영이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변화의 시작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 제가 합격했어요. 준서가 들고 온 기쁜 소식.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회사의 사무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웠죠. 남편을 보며 살아온 세월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준서야,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이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지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번엔 엄마가 널 봐줄 거야. 예전처럼 내 핑계를 들어주지 않을 거고 지영이 고생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석 달 동안 사돈도 참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동안 준서는 정말 노력했어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집안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죠. 서툴렀지만 매일 저녁을 차렸고 빨래도 설거지도 제때 했어요. 사돈,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죠? 지영이한테 이제 웃음이 돌아왔어요. 사돈의 말처럼 지영이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혼자서라도 키우려고 하셨는지. 지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이 딸에게는
닥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지영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준서가 정말 변할 거야. 그렇지? 사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죠.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 영감도 변하지 않았지만 준서는 다를 거예요. 사돈의 깨달음, 준서의 눈물, 그리고 지영이의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가족의 행복은 어쩌면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